박정희 정치연구소 박정희입니다. 사회통합형 개헌을 합시다. 주제를 가지고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통합형 개헌이 무엇이냐, 먼저 이 부분을 좀 얘기할까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회계약을 합시다. 그래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이런 폐해를 없애고 진정한 대의제를 가진 민주공화국, 국민주권적 민주국가,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는 개헌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무리가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이른바 건설적 대통령제로의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건설적 대통령제는 우리가 새로운 사회 계약에 따라서 새로운 이제 공화국을 만들자.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포를 했는데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이룬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사회 계약이 왜 필요하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헌정사를 한번 보면 1948년 5월 31일에 재헌국회가 구성됐는데 초대 국회의장이 그때 이승만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1948년 6월 21일에 내각제 헌법 초안이 헌법학자인 유진호 박사님이 주도해서 내각제 헌법 초안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승만과 한민당 김성수 그리고 법률학자, 헌법학자인 김준현 이 세 사람이 이게 대통령제 헌법안으로 고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이 됐고요. 7월 17일에 공포됐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한 이 자체가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탄생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때 이제 내각제 개헌안이 초안이 있는데 거기다가 대통령제로 살짝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이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재헌 과정이 또 우리가 사회계약이라는 게 헌법이라는 게 제정할 때 사회통합체들이 일종의 사회가 그것을 동의해 줘야 되는 어떤 그런 숙성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갖지 않았다는 거죠. 이러한 사회 구성원들이 헌법 제정 권력자들이라면 그 권력자의 권력이 원래는 한계가 없죠. 왜냐면 새로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군주제도나 국민주권을 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하나를 선택을 했는데 우리가 원래는 내각제의 모습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대통령제를 만들면서 그게 이제 그 계속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제왕적 대통령제로서의 그 운영을 해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됐느냐? 이게 이제 승자독식 구조고 또 대통령 선거하면 이제 1대1 구조를 만든다고 하면서 적대적 공생 관계를 형성하고 이게 이제 간선제도 이용하고 어떤 군부 정부가 들어서면서 간선제도 주로 사용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승자독식을 하다 보니까 장기 집권의 권력욕에 빠져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이제 폐해도 보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당선이 되면 정적을 제거하는 거죠. 전 정권을 지우기 시작하면서 끊임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그러면서도 이게 이제 국민의 대표성이 있느냐? 대통령 선거를 해보면 다 보시겠지만 우리 역사가 40% 대통령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적 정당성, 대표성이 약하다 보니까 여소야대가 되면 국정이 끊임없이 불안정하죠. 지금 이번에 총선도 여소야대죠. 그렇기 때문에 국정이 불안정하고 끊임없는 대립 정치만 하는 거죠. 결국은 이런 것은 대의제를 실패했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포스트 민주주의가 나오고 또 그 반대 태제로 포퓰리즘 정치가 만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국민이 다 보는 거죠. 국민이. 그리고 정당제 민주주의와 이제 결부를 했죠. 대의제가 이게 실패하다 보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당제가 나왔고
그거 결부하다 보니까 더 대통령이 전저군주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뭐 총재라는 얘기도 나왔고 전에 영수회담이라는 말도 지금도 버젓이 나와요. 그리고 여권, 저는 여권이라고 해서 당정청이 거의 뭐 한몸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폐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대의제를 살려서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국가 체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는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50% 이상이 되는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그 50%를 못 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다른 이제 정당 등과 연합을 하게 되죠. 연합을 해서 이제 당선이 되면 이제 높은 비율로 대표성이 높게 당선이 되겠죠. 그래서 그 결선 투표제에 참여했던 이제 승리했던 세력들이 다양한 세력들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어, 이러한 그 소수 정당들과의 연립 내각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다른 당이어도 다수당이어도 이렇게 국무총리나 장관들의 배분이 결국은 소수 정당의 몫으로도 가서 사회가 그만큼 분열하고 대립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제 원래 재헌 때 가지고 있었던 국무총리제의 임기제나 이런 부분들, 뭐 국회에서 선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은 좀 더 합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걸 이제 책임총리제라고 해서 연성형, 완전한 강한 책임이 아니고요. 연성형 책임총리제 정도로 해서 권력 배분을 해주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서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더 보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칼 레벤스타인이 건설적 의원 내각제를 얘기한 것을 빗대서 우리는 이제 건설적 대통령제라고 해서 이러한 건설적 대통령제를 제안해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차차 좀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